아니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 김용남 의원이 예를 들어 당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대선 후보가 됐다고 하면 네. 평소에 국회의원을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막연하든 구체적인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딱 이 이벤트가 왔으면 이제 제대로 경쟁을 해야 되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기보다는 각자 역량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국힘이. 그래서 이번에 너무 후보 간에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의석수의 차이는 다른 문제이고 후보 간의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결국은 이재명을 막 끌어당기고 그냥 욕하고 비난하면서 표가 모여서 대통령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그래서 지지 선언을 한 이후에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런 답변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유일한 선택지 아니냐. 네.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국정 운영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당이라는 인력 풀이 다 도와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 네.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 사실은 수권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선거 준비도 제대로 못 하는데 네. 국정을 맡아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 결과물이 3년 동안 맡겨놨더니 이 지경에 이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김문수 후보는 너무 오래 쉬셨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끝낸 게 2014년 6월에 끝냈는데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그야말로 야인으로 있다가 직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공백의 그 무게가 네.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도 사실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굉장히 좀 균형감 있게 또는 바깥에서 제3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번에 국힘과 민주당은 전략이다, 후보 경쟁력이다, 구도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거를 단 하나라도 국힘이 앞서는 것 이것조차 없는 것 같아서 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도 이제 국민들이 아예 뭐 개딸이 돼가지고 다 이재명을 밀어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라는 이제 우려까지 드는데요. 윤석열 지금 김건희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등장하면서 한동훈 전 후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윤석열 김건희 민주당으로 가라. 매우 모독적인데 민주당은 더 모독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윤석열 비판을 했어요. 예.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으로 가면 민주당에서 받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모독적이라고 지금 우리를 모독하지 마라 왜 윤석열 김건희를 우리 당으로 보내냐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의 이제 이런 일종의 이제 현란한 표현이 자 일단 두 사람의 특수관계에 대한 생각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 공당의 대표였고 대선 후보 출마까지 한 사람이 자 자신의 정치적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부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당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것은 네. 저는 표현이 아주 잘못됐다라고 차라리 비판을 하면 되지 민주당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동훈식 정치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감정이 묻어나는 발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차라리 민주당으로 가라. 근데 그 발언이 왜 나왔냐를 따져보면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측이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면서 당권을 가져가라. 네. 당권을 먹어라. 예, 예. 그리고 단일화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었다는 거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게 아마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친윤을 상대로 이준석이 더 싫어? 한동훈이 더 싫어?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면 지금 상황에선 한동훈이 더 싫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한동훈이 더 싫기 때문에 차라리 당권을 한동훈이 잡느니 이준석이 잡아라. 대신 요번에 단일화 하자라는 제안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준석을 끌어들여서 나를 밀어내고 내가 당권을 잡는 걸 끝까지 방해하려고 해. 근데 이 친윤의 배후에는 결국에 누가 있느냐? 그건 윤석열, 김건희 결국엔 그들의 뜻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생각이라는 것과 실제로 배후에 있다라고까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용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김건희, 이준석은 예. 그렇게 사이가 나쁜 관계가 아니잖아요. 일정하게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한동훈이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의 이면을 보면 결국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분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네. 자, 이준석은 지금 단일화를 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일단 틀을 잡고 있고, 안에서는 다수 의원들은 한동훈이 대표되는 거 싫어한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분당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고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내부 사정이 지금 격앙돼 있고 안 좋습니까? 그거는 뭐 현실적인 문제죠. 예.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친윤 쪽은 한동훈은 싫은 거고 네. 절대 당 대표 만들기도 싫고 같이 하기도 싫은 게 분명하고, 이른바 친한계는 또 나름대로 친윤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이 같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분당 쉽게 안 될 거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건 어떻습니까? 대선이 끝났습니다. 개혁신당으로 이제 종주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단일화 물 건너 갔고, 그러면 개혁신당이 바깥에 있다가 이제 국힘이 김문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가 될 것이냐. 심지어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비대위도 안 될 것이다. 그냥 권성동 체제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한동훈은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우리 당이 못 받겠다라고 하는 정서가 강하다면, 자, 비대위가 이제 정상적으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뽑는다면, 그때 아예 개혁신당 그냥 우리 당대당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준석이 들어가서 이준석이 되는 길도 있으니까, 이준석 지금 단일화를 하는데 나 하지 않아, 절대 안 해, 단일화 없어졌어라고 하면서 이제 엊그저께 국힘이 멘붕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대선 이후에 전체적으로 당을 놓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싸움으로 볼 수 있을 텐데, 혹시 이준석이 대선 이후에 다시 국힘과 손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뭐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으로 이번 대선을 완주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특히 단체장의 당선자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